영국 데일리스타는 15일 토트넘의 2020-2021 시즌 홈 유니폼이 유출됐다. 그러나 팬들은 이 유니폼을 싫어한다고 전했다. 푸티 헤드라인에서 공개된 토트넘의 유출 유니폼은 전통적인 흰색을 바탕으로 한다. 어깨와 목 부분에 남색 포인트를 준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다소 난해한 부분도 있다. 전면과 후면에 미묘한 조각 패턴이 포함돼 있고 측면 옆구리 부분에 지그재그 문양도 눈에 띈다. 토트넘 팬들은 유출된 유니폼 디자인에 분노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 팬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액수같이 엉망진창이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팬은 솔직히 최근 몇 년 중 최악의 유니폼이라고 생각한다. 노란색은 왜 들어갔으며 회색 무늬 패턴은 저렴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토트넘의 새 유니폼은 오는 7월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토트넘은 지난 2018년 나이키와 15년간 용품 후원 계약을 맺었다. 영국 언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이대로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종료될 경우 최고의 선수 20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토트넘 에이스 손흥민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EPL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난달 3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우승, 승격, 강등은 물론이고 올해의 선수 선정도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15일 EPL이 이대로 끝날 경우를 대비해 축구 통계 전문업체인 후스코어드닷컴의 평균 평점에 근거한 최고의 선수 20명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평균 평점 7.28로 16위에 랭크됐다. 기브미 스포츠는 조세 무리뉴 토트넘 감독은 아마 시즌이 중단되어도 그리 심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부상을 입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많이 그리워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16일 아스톤 빌라전서 오른팔 골절상을 입기 전까지 올 시즌 EPL에서 9골 7도움을 기록하며 펄펄 날았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빠진 뒤 6경기 연속 무승 늪에 허덕이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가 평점 7.92로 1위를 차지했다. 아다마 트라오레와 리아드 마레즈가 7.59점으로 뒤를 이었다. 리버풀의 우승 도전을 이끌고 있는 사디오 마네, 모하메드 살라, 버질 판다이크가 나란히 5에서 7까지 위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의 팀 동료인 케인은 7.3점으로 13위에 올랐다. 리버풀 공격수 호베르토 피르미노는 7.26점으로 손흥민보다 아래인 17위에 자리했다. 제이미 바디와 윌리안은 7.25점으로 토비십에 턱걸이했다.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선수단 개편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영국 메트로는 15일 토트넘 선수단 운영 계획에 대한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무리뉴 감독은 우리는 이번 여름 대대적인 리빌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름에 시소코가 복귀하고 케인을 보유하고 있고 손흥민도 있다. 그것은 큰 부분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토트넘은 케인의 부상에 이어 지난달 손흥민이 부상을 당했다. 이어 베르바인마저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토트넘은 지난 1월 이적 시장에서 지루 영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결국 이적설로 그쳤다.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1승 8무실패의 성적으로 리그 8위를 기록 중이다. 프리미어리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다음 달 3일까지 리그 경기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지난달 오른팔 골절 부상 후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던 손흥민은 영국 복귀 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가운데 16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영국 플래닛 풋볼은 14일 손흥민과 케인이 선발 출전했을 때와 없을 때 승률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2019 시즌부터 전 대회 기록을 살펴봤는데 손흥민과 케인이 선발로 출전한 42경기에서 토트넘은 22승 5무 15패를 기록했다. 승률은 52.4%이며 경기당 1.6점의 승점을 쌓았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1.9골, 평균 7점은 1.4골이었다. 그러나 손흥민과 케인이 없을 땐 확실히 다른 팀이 됐다. 두 선수가 모두 없던 15경기에서 토트넘은 2승밖에 거두지 못했다. 승률은 13.3%로 뚝 떨어졌고 패배율은 53.3%나 됐다. 경기당 평균 0.7점의 승점밖에 쌓지 못했고 평균 득점은 1.1골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 매체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토트넘의 승률과 경기당 평균 승점은 손흥민과 케인이 선발로 뛰었을 때 훨씬 나은 모습을 보였다. 그 누가 봐도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토트넘 레전드는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이 토트넘의 독이 됐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출신 다비드 지놀라는 토트넘이 유럽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성과를 거두기 전에 자국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안정적인 기반부터 마련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게 결국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의 경질과 최근 토트넘의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다. 14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지놀라는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은 팬, 구단, 관계자 등등에겐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런 무대에 올라갔다. 해외 리그에서 성과를 거두기 전에 자국 대회에서 우승부터 해야 했다. 너무 이른 시기에 결승을 밟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매번 결승에 오르는 팀을 제치고 어디선가 나타난 토트넘이 결승에서 리버풀과 격돌했다. 사람들의 기대치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토트넘이 지난 몇 년간 우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팀이란 사실은 잊혀진다. 포체티노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한편으론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채 물러났다. 잘하는 것과 우승하는 것은 다르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른 팀이 한두 경기에서 패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작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는데 올해에는 리그 톱10에도 들기 어렵잖아. 고 했다. 토트넘은 지난해 10월 성적 부진에 따라 2013년부터 팀을 이끈 포체티노 전 감독을 경질하고 조제 무리뉴 현 감독을 선임했다. 리그에선 반등에 성공했지만 FA컵과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탈락하며 무관이 확정됐다. 지난주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0대3으로 대패한 뒤 일부 팬은 무리뉴 당신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1997에서 2000까지년 토트넘에서 뛰며 1999년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던 지놀라는 모든 것은 기대치와 관련이 돼 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몇 경기에서 운이 따른 덕에 결승의 꿈을 이루었을 뿐이라며 토트넘은 매년 정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꾸준한 팀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15일 윌리안 영입 전 승자로 토트넘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출신 베테랑 공격수 윌리안에 대한 클럽들의 영입 경쟁이 뜨겁다. 윌리안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충성을 다바쳐 뛰던 첼시와의 계약이 끝난다. 윌리안은 3년 연장 계약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단은 2년에 그쳐 계약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윌리안은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에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아 급하게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팀들의 1순위 영입 후보다. 유럽의 여러 명문 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에 이어 FC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름이 언급됐다. 여기에 최근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유벤투스까지 영입전에 가세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런던 영고 토트넘과 아스널이 유리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런던에서 생활 중인 윌리안의 가족이 런던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이미 여름이적 시장에서 데려올 첫 번째 선수를 확실히 정했다고 알렸다.
토트넘은 윌리안과의 계약을 체결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윌리안이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계약 기간, 액수 등을 준비했다는 것인데 투자에 인색한 레비 회장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레비 회장은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하면 선수를 영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었다.